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자,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9월 19일에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살펴보실게요. 우리나라의 미래 교통은 어떻게 발전이 될지를 예측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은요. 와, 올해 말에 일본, 독일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레벨 3 자동차가 상용화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레벨 3가 되면은 고속도로 정체 상황에서는 그냥 핸들에 손 떼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셔도 되고 스마트폰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 말부터 판매가 될 것이라는 거. 자, 그리고 2024년이 되면 레벨 4의 시대가 이제 슬슬 준비가 돼요. 2024년에 레벨 4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 성능 인정 제도를 마련을 한다는 것이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 거냐? 보험 제도도 마련하고요. 레벨 4가 되면은 사실상 거의 완전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운전을 안 하게 되거든요.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으면 운전자란 무엇이냐라는 개념부터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년 뒤 2025년부터는 레벨 4 버스, 셔틀버스부터 우선 출시가 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7년이 되면은 정말로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는 레벨 4 승용차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는 레벨 4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면 정말로 사고 싶어요. 이게 LG가 CES에서 공개한 옴니팟이라는 컨셉인데, 자,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대도 있기는 하거든요. 운전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고, 운전을 안 할 때는 완전히 이동형 나의 집입니다. 저기에 디지털 아바타도 들어오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스타일러도 있고, 와, 이런 거는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 이동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2030년이 되면은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하겠다는 거. 전국도로 약 11만 킬로미터의 실시간 통신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데요. 먼저 도심 혼잡 지역은 2027년까지 구축을 할 것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2035년이 되면은 자율차 보급률이 50% 이상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와우. 그러면은 어떠한 좋은 효과가 있냐면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1년 기준으로 몇 명이었냐? 연 2,916명이었는데 2035년이면 그의 3분의 1 이하, 1,000명 이하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줄 수 있는 큰 혜택이 바로 이거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도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면서 굳이 운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전히 칼치기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또 기대되는 거. 도심 항공교통, UAM, 쉬운 말로 드론 택시인데요. 자, 이거는 2023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정성 실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2024년에 이제 테스트가 된다고 하고요. 도심 실증 노선은 23년 초, 내년 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이 착륙장 버티포트는 우선 김포, 인천 등 그 주요 공항 있는 곳들, 그 다음에는 철도 역사, 복합 환승센터 등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이제는 진짜 돈 내고 쓸 수 있는 드론 택시가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도심, 서울 쪽에서는 이제 비싼 돈을 내거나 하루에 몇 번 운행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탈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교통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자, 그리고 2027년이 되면은 서비스 다각화, 생활 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해가지고 고부가 가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지역만 되다가 이제 2030년쯤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2030년 부산 엑스포가 개최되면 이제 거기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교통 체증 없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정말로 한 8년 뒤부터는 드론 택시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일단 버스나 기차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탈 수는 없다 보니까 비용은 처음에는 많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소음과 추락인데 일단 소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경비행기의 소음입니다. 자, 이 정도라고 하고요. 이번엔 헬기.
자, 여러분들 익숙하신 소리죠? 그리고 드론 택시, 조비 에비에이션에서 공개한 드론 택시입니다. 자, 저 정도 소음으로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날개가 작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가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 소음도 소음인데 일단 추가가 되면은 이게 우리 집 위를 이러고 웅웅 날아다닌다? 과연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직접 경험해 보기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디지털 물류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요. 내년 2023년에는 로봇과 드론 배송을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에도 배송 로봇이 함께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에는 이런 게 활성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배달의 민족에서 지금 광교에 있는 엘리웨이 주상복합에서 시범 운행을 했거든요. 공원에 QR코드를 찍게 되면 커피를 배송해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배송 로봇이 현관문도 통신해서 열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통신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 집 앞까지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내년부터는 확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30년을 보시게 되면은 물류 계획 중에 하이퍼튜브 R&D 완료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튜브를 쓰게 되면요. 초고속 운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시속 800에서 1200km까지 이걸 쑥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을 위한 거는 그 나중이고 일단 물류부터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에 대한 부분인데 2020년 내용을 보시자면은 퍼스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킥보드나 공유 차량 등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야, 이거 기대돼요. 카쉐어링 편도 반납 제도를 개선하겠다. 자, 공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용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편도로 반납하게 되면은 이용하기 편리해지겠죠. 근데 이게 분포가 제대로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23년을 보시게 되면 수요 응답형 서비스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몇몇 곳에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호출형 버스를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노선 버스라고 하더라도 타는 사람이 있냐, 호출한 사람이 있냐, 그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정차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뭐 파주라든지 농어촌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도시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 이걸 확대 적용해 보겠다는 거고요. 그럼 버스가 굳이 기다리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예전처럼 버스가 뺑뺑 돌아갈 일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과거의 일로 파묻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전국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였대요. 근데 2035년에는 20분대로 단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떠오르시나요? 이게 참 취지는 좋은데 도입해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버 택시도 도입하니까 오히려 돈 벌려고 사람들이 차 끌고 나오니까 정체가 심해지는 뭐 이런 상황들. 한번 단점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